저는 중견기업에서 20년 근무를 하고 대직한 10년 됐습니다. 지금은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업체라고 말을 하는데 백화점, 그 다음에 아울렛 이런 게 통해서 근무를 했었죠. 영업 총괄 기획 쪽 파트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 바잉 업무를 제한 나머지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은 담당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도 강했는데 주문처럼 늘 외우고 다녀서 그렇지 않았나? 계기가 친구들을 만나면은 아직도 회사 그만 안 됐냐고 물어봤으니까 늘 준비를 해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계기를 사실 찾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가 그렇게 좋은 계기는 아니었는데 이런 분쟁에 관련된 부분들이 싫어서 그냥 이번에 기회가 기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퇴직을 하게 된 그런 형태였어요. 예, 결론은 비자발적 퇴직이었습니다. 다른 길을 가려고 생각들을 계속 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조직에서 내를 버렸다거나 내지는 이 조직에서 내가 쓸모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느끼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발적인 퇴사를 용기를 못 내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냥 기회가 더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저는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에 관련된 부분이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일상이다라는 쳇바퀴 돌듯이 생활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난 상황에서는 출퇴근 부분에 관련된 걸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본인의 이제 성격대로 일을 자꾸 벌리는 스타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는 거였었어요. 처음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가장 느낌상으로 볼 때는 이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던가 봐요. 그 전에 사실은 저는 그 자격 개념의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이미 취득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전 입문문도 제 일에게 관련된 부분을 내용을 열람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자격증이 뭘 하는 자격증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케이스까지 있었고, 현장에 있을 때도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10년차 때 그만두려고 했던 걸 그만 안 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자격증을 필드에서 쓸 수 있는 내용 사항이 되려고 그러면 오히려 현장에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 일을 선택하게 됐던 부분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투자 자본이 없는 일이에요. 이게 내 인건비나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일이고, 우리가 시체말로 이야기하면 보고서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서가 들어가야지만이 경비가 정산이 돼서 나오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투자 자본은 없어도 괜찮은 내용의 일이었지만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 정보를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경기도사는 제가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미래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 당시 흘러가는 내용처럼 자격증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었는데 흘러가는 자격증을 흘러가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처음에는 대리점을 하나, 아웃도어 대리점을 한다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명목상의 어떤 건물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것도 실수였던 것 같아요. 대리점을 하나 진행한다고 하면서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결국은 본사가 이제 부도가 나면서 정리가 된 건데, 퇴직금은 금액이 얼마가 되지를 않았어요. 안 했는데, 둘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건, 그 회사는 부산에 직영점이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이제 그 조방 앞에 2층짜리 건물에 이제 점포가 1층에 있고 2층 부분에 이제 사무실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론에 관련된 부분들이 포장마차를 해도 한 3년을 해야지만이 정상화된다라는 내용을 필히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보내기를 해야 되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라도만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끌어줬던 부분들이 저한테는 조금 부담을 덜어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 경영지도사도 개인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법인체 개념으로 해서 이제 상담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상담회사 쪽 관련할 수 있는 법인체 회사로 제가 이제 소속사를 만들어서 들어왔죠. 그러면서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제가
1년 내에 모았던 정보를 소속사에 들어오니까 한 달 만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 내가 줄 것과 받을 거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니까 결국은 상대하고도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3년차부터는 상황이 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본인의 기술과 자격증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추천하거나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망하다라는 내용사항은 본인하고 얼마나 잘 맞고 활용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뜨는 자격증들이 뜨고 또 필요한 자격증들이 손해평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격증들은 사실 굉장히 유망한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이제 후회제 시험을 보고 시험 자격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인데, 이런 자격증들은 나이가 70, 80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오히려 지금 저한테 와서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언제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의 지금 상태로 가면 뭐 수명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 75세까지 하겠다, 뭐 80세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50세다 그러면 30년 동안, 80세까지 생활을 하면 30년 동안의 경제활동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10% 정도, 3년 정도는 고생을 하실 생각하고 자격증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27년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오히려 권유를 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세분화되어 가지고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적인 사항들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배 중에 한 분은 서기관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퇴직급여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연봉 개념에서의 월 연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로 180 이상이 추가가 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80만원 정도만 나오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서류를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출근하면 자기한테 결제 받으려고 뭐 한 50명 서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너무 보기 싫어서 자기는 땀 흘리는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배에 관련된 부분도 준비하고, 전기에 관련된 부분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땀을 흘리는 일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웬만하면 국가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으로 무조건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기능에 관련된 부분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고 있는 자격증은 경영지도사 자격증하고 유통관리사하고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너무 조급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필드의 현장에 있을 때도 상황이 그랬습니다만, 퇴직 후에도 한 3년 정도는 분명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제가 20년 하면서도 3년에 제 내용사항들은 다 뼈대는 잡은 것 같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침 받고 선배들한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뭐 20년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듯이, 퇴직 이후에도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책으로 뭐 또 누구한테 들었던 내용 상황으로만 가지고는 절대 수익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장에 20년 있었던 그 경험을 대리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그때 가서도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듯이, 사실은 퇴직 이후에도 너무 조바심을 느끼지 마시고 한 3년 정도는 진행을 하셔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들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포장마차를 해도 한 자리에서 3년을 해야지만이 수익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게 명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한 해 만에 당장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 3년 정도가 있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베테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위에 동료로서 삼으실 분들을 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처럼 된 분들을 좀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퇴직 이후에도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벌어지는데, 어떤 친구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 조직에 가보면 거기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본인이 밥값 하나 못 낼 정도의 조직이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계속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또 10년씩, 15년씩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역으로 오히려 잘된 분들, 그분들만의 내용들로만 공유하고 같이 또 하듯이 직장 생활하는 과정 상황에서도 조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꾸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선배든 후배든 뭐 좀 주위에 계속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고참도 제가 학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뒤늦게 담당 팀장이었는데 학위를 가신 분이 계세요. 오히려 고참도 후배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듯이 주위의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같이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좀 많이 두시는 게 자기 개발이든 조직 개발이든 역량들은 더 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모에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라도 정장이 아니더라도 뭔가의 꾸밈이 있는 내용처럼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흐트러져 있는 모습 자체를 사실 좀 싫어합니다. 있어도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 흐트러진 내용으로 있지는 않아요. 스스로가 자꾸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통제를 하려고 하는 편이죠. 예, 염색도 제가 하는 일의 일부이고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에 관련된 대표님들을 면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좀 이런 연령에 관련된 기업들 때문에 많이 좀 힘든 부분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런 외모에 관련된 부분도 어떤 저희 뭐 무기도 될 수 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염색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또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자신감 있게 염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영지도사는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1인으로서 근무를 하시는 분 대부분 다예요. 근데 이분이 혼자서 인사도 해야 되고, 재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경영 전반, 어떻게 보면 생산 관리에 관련된 부분까지 전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인사, 재무, 마케팅, 생산 관리, 이 파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기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에서 1인으로서 이제 움직이시는 부분들을 기업을 하면서 다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 분야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를 하다 보면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 고유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 업무만 담당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경영지도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전공한 데에서 재무를 전혀 몰라서는 마케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사 노무에 관련된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케팅만 해가지고 기업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가 궁금한 건 종합적인 내용 상황에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는 마케팅의 중심에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 노무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배워가면서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종합적인 내용 상황으로 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생산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3종 O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개를 하게 되면 금방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재무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은 얼마의 비용을 집어넣을 것인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케팅을 선호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변화를 주게 된 부분들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는 과정부터 사실은 마케팅이 이제 중요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재직자들도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한 상태고 그 분야를 본인이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요즘 경영지도사는 많이 어려졌어요. 1년에 한 300명 정도밖에 배출을 안 하는 상황이라서 한 3년 정도는 걸립니다. 첫 학년도는 1차 부분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2차를 2번까지는 받아주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2번 안에 패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3차 부분을 1차를 한 번 더 보고 난 다음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죠. 많이 있죠. 자격증 관련된 부분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이렇게 4개 파트가 나눠져 있고 그 4개 파트 중에 어떤 자격증을 따더라도 나머지 3개 파트에 관련된 상황까지도 다 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차 시험은 4월에,
2차 시험은 7월에 각 한 번씩 시행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합격한 연도를 포함하여 그 다음 해까지의 2번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차 시험은 공통시험으로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최근 5년간 1차 시험 합격률은 평균 35%입니다. 이외에 영어의 공인어학 성적서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경영지도사 4개 분야 중 취득하고 싶은 분야를 한 개 선택하여 치르게 됩니다. 한 분야당 시험 과목은 3과목입니다. 각 과목별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차 시험 합격률은 평균 22%입니다. 참고로 1차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주목하실 만한 자격이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박사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의 회사 경력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학사시라면 15년, 석사시라면 7년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총 6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난 이후 상황에서는 이제 기관들에 관련된 것들이 수많은 정부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저희 경영지도사는 중기벤처부에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준 국가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중기벤처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문위원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하는 수행사업들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본인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서 등록이 된 이후 상황에 이제 활동을 재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1년차 부분에는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한 3년차 부분부터는 기본 베이스 5천 이상은 깔고 갈 수 있어요. 중요는 없습니다. 저는 경영지도사를 가장 매력적인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건 본인의 노력도만큼,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다양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이 어떤 파트를 담당할 것인지에 자신이 있으면 도전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격증 도전을 하게 된 내용사항들도 소상공인이라는 내용을 여기 들어와서 사실은 알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자영업자, 골목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용사항만 인지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소상공인이라는 내용 지원 사업들이 3천억 이상 연간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냈고, 골목 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 지원 사업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경영지도사들이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에 관련된 지원 사업에는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오히려 이제 특화된 내용으로서 제가 찾았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저는 유동에서에 배웠던 20년간 했던 내용들을 전통시장에 적용, 그 전통시장도 이제 보면 골목시장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몰형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몰형 시장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특화를 시켰던 부분들이에요.